당신은 게으르지도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약하거나 둔하거나 마식하거나 결점이 있거나 의지가 부족한 탓도 아닙니다. 진실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포기한 자기보호 계획, 버려버린 할 일 목록, 방치한 목표 뒤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무기력의 심리학은 그 숨어있는 무언가를 찾아내고 무기력, 불안감을 해결하는 법을 다룹니다. 누군가는 손을 들고 그런데 저는 트라우마가 없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극심한 폭행, 학대, 자연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는 논하지 않는다. 왜 트라우마를 이야기해야 할까? 마음은 생산적인 상태에 있고 싶은데 뇌가 미루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게으른 게 아니라 생존의 뇌라고도 알려진 트라우마 반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뇌의 주요 기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생존하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가 체내 에너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을 때도 우리의 뇌의 많은 메커니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한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포식자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한다. 뇌에게는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앉은 자세로 명상하고 싶다 해도 우리의 뇌는 영적인 목표를 우선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마침내 기업가 정신에 관한 교육과정에 들어가고 싶다 해도 우리의 뇌는 승진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지 않더라도 뇌는 나중에 위험이 올 거라고 믿을 것이다. 우리의 뇌의 주된 과업은 우리의 에너지 수요를 예측해 대비하는 것이다. 레빈 박사는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 없이 속으로 품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트라우마는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더 간단히 말하면 트라우마는 뇌의 소화불량이다. 그리고 트라우마 반응은 뇌의 소화불량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트라우마라는 표현이 무섭게 들리겠지만 그저 우리의 뇌가 위축되었음을 가리키는 임상적 표현일 뿐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트라우마 생존자로 여기지 않겠지만 혹시 위축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력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아무리 자신을 다그쳐도 제할 일을 시작하지 못해서 당황한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트라우마 반응이다. 당신의 뇌가 지금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문을 닫아버리자고 선택한 것이다. 잠을 못 자거나 쉬지 못하거나 여유를 갖고 집중할 수 없거나 완벽하게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계속 느낀 적이 있는가? 이 또한 트라우마 반응이다. 이것을 투쟁, 도피 상태라고 한다. 트라우마 반응은 정신질환으로 오진될 때가 있다. 정신적 이슈가 꼭 정신질환은 아니다. 트라우마는 질환이 아니라 상처이며 치유할 수 있다.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은 우리 뇌의 트라우마 반응이다.
상세하게 조사하여 나열한다. 체스판의 각 부분은 인생의 한 가지 영역에 해당한다. 자신에게 타당한 부분을 확인하고 더하고 싶은 범주를 포함하라.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는 전체를 조망하기 힘들다. 하지만 상세하게 조사해서 나열하면 판 전체를 볼 수 있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 위축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치 않을 때 상황을 압박하는 일은 불필요하고 도움도 안 된다. 대신에 쉽게 움직이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먼저 알아.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한 계속 게임 중이다. 체스에서 중요하지 않은 수는 없다. 쉬운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쉬운 움직임을 통해 한번 탄력을 받으면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서 더 어려운 영역에 대처할 것이다. 3가지 선택사항을 리스트로 만든다. 판을 보고 스스로 어떤 부분에 답이 없다고 느끼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간단한 선택사항 3가지를 적으라. 예를 들어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의 듯 하다면 3가지 선택사항은 이렇게 될 수 있다. 기일이 지난 청구서를 전부 리스트로 만든다. 기일이 지난 각각의 청구서와 관련해서 고객 상담 전화번호를 적는다. 수금인 한 사람에게 전화하고 지불 계획을 세운다. 어떤 부분을 움직일 수 있고 없는지 파악한다. 하느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용기를 주시며 그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자신이 바꾸길 원하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것의 차이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체스판은 환경과 선택의 조합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게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자신의 부분이다. 한 가지를 실행한다. 물리학의 법칙이 우리의 무기력 상태에도 적용된다. 일단 움직이면 빠르게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리스트에 있는 3가지 과제 중 한 가지를 골라서 다음 주 안에 하겠다고 약속하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포스트잇이나 쪽지에 할 일을 한 가지씩 적으라. 그리고는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라. 피드백을 듣는다. 때로는 틀리게 움직인 후에야 어떤 움직임이 맞는지가 명확해진다. 무엇이든 행동을 취할 때는 피드백에 집중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무기력은 보통 피드백을 무시한 결과다. 자신의 결정으로부터 얻는 교훈은 결정 그 자체만큼 중요하다. 자축한다. 상황이 힘들 때 좋은 기분만 갖기 혹은 난 축복받은 사람이라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 식의 구역질 나는 게임은 안 해도 된다. 자축하기는 시간과 에너지를 괜히 허비하는 일이 아니다. 자축은 음악, 음식, 노래하기, 소리 지르기, 춤추기, 뛰기 등을 동반한다. 모두 신체적인 행위다. 신체에 기반한 개입은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우리를 논리적 사고 상태에 머물도록 해준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도록 허락하라. 자신이 오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안일을 하지 않도록 허락하라. 눈길을 끄는 무언가를 구입하거나 모으라.
아껴두었던 좋은 초에 불을 붙여라. 전설적인 SF 작가 레이 브래드버리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내키지 않을 때도 행동을 취한다. 그게 아파도, 그게 죽음에 가깝다는 의미라고 해도, 혹은 그게 죽음의 의미일지라도 상관없다. 무엇이든 진전을 이루면 이기는 것이다. 체스 게임에서 자신의 다음 움직임을 평생 고민하며 앉아있던 선수가 게임을 이긴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